프레카리아트라는 단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입니다. 10년 됐습니다. 10년. 근데 네트워커들은 이 단어를 안 들어봤을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이 말하면 네트워크 떠나버리니까 사람들이. 그 저희는 하이퍼 스캘핑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아닌 일반 사람들로 구성되어 가고 있고, 그 80년대생들로 지금 재편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을. 그리고 이 프레카리아트, 나는 프레카리아트인가, 이런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프레카리어스, 불안정한, 그리고 프로테레, 프로테레트를 합성한 건데, 우리가 불안정한 노동자 계급, 우리가 편의점 알바생, 이런 것들 정말 불안정하잖아요. 20대들이 편의점 알바하는 애들한테 어떻게 내 몸을 맡기고 아기를 낳습니까? 그래서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세계 유일하게 1.00 이하로 내려간 나라는 전 세계 딱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한국. 0.7명, 0.68명 이렇게. 그 지금 정치상도 그 불안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가 불안한 겁니다. 우리나라만 불안한 것이 아니라. 세계 최고 나라인 미국도 트럼프 말 한마디에 날마다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 AI 시대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2015년에 이미 이런 계급이 비정규, 불안정 노동의 새로운 개념화, 프레카리아들의 한계성과 가능성과 한계 이런 제목으로 그 관악센터에서 이런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게 10년 전에 이런 말이 나와도 우리는 아무 관심이 없다고 말이에요. 나는 돈을 벌고 싶다. 이 단어 빼놓고는 없으니까. 2050 미래사회 보고서 당신의 미래를 지배할 것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 다가올 미래를 지배하는 기술,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새로운 세계에서 당신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2050년 인간의 등급은 4등급으로 나눠진다. 4등급. 저는 이것보다 더 쉬운 등급이 서울대 교수가 쓴 것인데 그 유기훈 팀이 만든 자료예요. 1등급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 우리는 저는 1등급이에요. 왜? TS 조조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진짜 1등급으로 가냐 안 가냐는 이 유저로 표현하지만 2등급 인기 정치인, 인기 연예인 같은 스타들. 3등급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 AI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99.9997%는 단순 노동자, 프레카리아트.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 1등급입니까? 2등급입니까? 3등급입니까? 4등급입니까? 99.99, 9997%. 10만 명 중에 3명을 제외한 사람은 다 4등급이다. 그 말이에요. 남자와 같은 사람들이죠. 아까 2015년이었는데 2017년에도 이미 이렇게 그 더 뉴요커에 이렇게 인간은 저 밑에 거지로 앉아 있고 이 로봇이 모든 것을 장악해 갖고 가는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책자 표지 모델에 나와 있다고 중앙일보에 나와 있습니다. 2015, 2000 그 15년 10월 23일 더 뉴요커는 커버 스토리 AI와 로봇을 활성화했다. 돈을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를 잃는 것은 적지만 돈을 빌려줌으로써 도리어 친구를 잊기가 쉽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빚을 시스템화하고 이 빚을 내가 돈 벌 아이템을 못 찾았다면 빚을 목적화해야 됩니다. 빚이나 알아 이것이 아니라 나는 빚할 사람이 없어가 아니라 내가 돈 안 들고 창업할 수 있는 유일한 아이템 중에 하나가 빚입니다. 그리고 나도 빚해야 되겠다 목적으로 돈도 못 벌면서 빚이 내가 알아. 아메이 애터미를 지금 다른 견 사람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아메이 애터미를 시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회사는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좋은 회사가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전자에서 여러분들을 취직시켜준다면 여러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죠. 근데 안 시켜주잖아요. 아메이 애터미는 안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안정적인 회사를 아무 조건 없이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왜?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되니까. 너 뭐 돼? 아, 나는 고등어 팔아. 어? 고등어 가게 차리려면 1억 이상 드는데 돈 10원도 없이 너도 차릴 수 있어. 이것만 반복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에 뒷받침 문장을 만들면 돼요. 스폰서가 말씀하시길. 이런 싸가지 없이 이야기하니까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선물 다 돈 푼 사람밖에 없어. 선물로 왜 빌딩 산 사람은 이야기 안 합니까? 빚으로 세금 맞인데 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1억 6천대로 올라와 있는데 연말까지 20만 달러 2배 간다는 말에 저는 그 베팅합니다. 근데 선물은 실제로 그것에 베팅한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딱 1분만 집중하면 됩니다. 스케일핑으로서. 다시 말해서 창업 실패 대학은 공짜로 플랫폼을 만들고 프레카리아트가 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의 주인이 돼야 된다. 소비가 돈이다, 대리점이 돈이다는 관점에서 저희는 첫 번째 해운제, 대리점, 주주클럽, 그리고 대학 공부하자. PG, DCT, 옵테라, 그리고 전립선 유산균. 전립선 유산균이 내일부터 누군가는 도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앞전에 그 한 5, 60명이 해준 사람들은 일주일 이내에 다 도착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부터 한 것은 일주일치 무조건 도착하게 해주신다고 에이전트가 이미 이야기를 했고, 뭐 이것을 드셔보시면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저는 확언을 합니다. 어제 그 사무실에 필리핀의 세계 최고 권위 있는 의사가 오셔가지고 그 치료를 몸을 한번 밟아가지고 그 코에다 무엇을 넣었는데 그 코에 있는 어떤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돌발해가지고 어제 기절해서 잔 것 같아요, 제가. 그 제품도 사무실에 와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고 통증 안 한데 스프레이 하나 뿌려놓으면 통증이 없어져 버린 기적의 제품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추라이가 안 돼서 발표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오직 연결해야 됩니다. 그 어떤 그 젊은이가 사무실에 왔는데 그 집에 있는 어부인 마님은 그 교육청 공무원인데 본인은 집에서 날마다 놀고 있고 금술이 좋아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봐주러 장모님이 날마다 와서 사이가 집에서 날마다 놀고 있는 이 모습이 가슴이 아파서 그 할 일을 찾고 있었대요. 근데 어제 그 오고 나서 너무도 좋아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부터 날마다 출근. 그래서 그 저희 사무실을 그 80세대들로 80세대
그 3명, 4명, 6명이 벌써 됩니다. 그 6명을 콜라보해서 여러분들을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런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이퍼 스캘핑 하루에 10번 이상 신받다가 떠오르면 들어가서 이것을 비중. 근데 이 신받다를 보고 풀백 사라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기가 게임하기 가장 좋은 구간이다. 쳐다보면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안다예요. 누가 안다? 내가 안다. 그리고 그 핸드폰으로 트레이딩을 한 그 복사기를 내가 해가지고 동영상을 더 공부해가지고 그 더 멋있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받다는 이겨놓고 싸운답니다. 이겨놓고 싸운다. 이게 그 자리가 그 1분, 2분, 3분 이내에 끝날 자리에 신받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뜨면 뜬 점이 왜 신받다라고 외쳤는지를 알고 그것보다 예를 들어서 급등하면 항상 반등을 합니다. 급등을 하면 급락을 약간 주고 갑니다. 그러면 급등해가지고 신바다를 봤는데 한 번 더 올라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바다가 더 좋겠죠. 산삼 한 뿔 있는 줄 알았는데 캐보니까 그 옆에 두 마리가 있더라. 이것을 그 게임에서는 일타쌍피라고 합니다. 한자성어로는 금상첨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받다 하니까 무조건 들어가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든 시그널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가 얼마의 롱을 사라. 비중 30%. 비중 30%한 사람들 다 망했습니다. 비중은 1%에서 2%를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선물이 도박이냐 게임이냐는 누가 결정하냐? 본인 자신이 결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루에 10번에서 100번을 연습해서 100일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선수가 됩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지금 이정우가 이번에 탄생한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태어났고 일본 야구도 봤고 한국 야구도 봤고 한국 야구에서 최강이 되니까 미국에서 사갔다 그 말이에요. 그 300억짜리가 오늘 탄생했냐 그 말이에요. 선물을 올라도 따고 내려도 딴다 하니까 출발한 당신이 망한 것이지 선물이 망하게 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물은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위험하냐? 현물보다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몇 배 위험하냐? 한 두 배에서 150배까지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현물도 위험한데 선물은 더 위험하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 위험을 해지할 수 있는 방식이 비중과 타이밍입니다. 들어갈 곳을 알면 끝난다 그 말이에요. 스캐핑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소한 이익을 쌓아가는 방식입니다. 스칼프 두피에서 유래했으며 얇게 베어간다는 의미에서 한 번에 큰 이익을 추구하기보다 작은 이익을 여러 번 반복해 누적 수익을 만들어가는 전략이다. 이것이 하이퍼 스캘핑입니다. 대부분은 1분에서 3분 이내에 끝내야 됩니다. 길어져도 10분이어야 됩니다. 하루 10번, 수십 번, 수백 번의 매매가 실시간 시장의 변동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그러니까 선물은 위험하다. 왜? 변동성이 크니까. 변동성이 크니까 하이퍼 스캘핑을 해야 되고 짧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막 하루 쥐고 있고 하는 사놓고 나서 하나님 올라가게 해 주옵소서. 제가 잘못 사고 숏을 샀습니다. 내려가게 해 주옵소서. 이걸 기도하는 학문이 아닙니다. 하이퍼 스캘핑 요약하면
초단타입니다. 물건은 극에 달하면 반대로 가게 되어 있다. 물극필반이다. 카지노와 선물은 다릅니다. 어제 온 젊은이는 카지노에서 그 집 두 채를 날리고 또 엄마한테 주라고 하니까 엄마가 질려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애기는 둘이 있는데, 애기는 둘이 있는데, 지금까지 해본 것은 카지노밖에 없다고.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야기했어요. 카지노하고 선물은, 근데 자기가 꼭 듣고 싶었던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팅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간파하는 마음, 이것 없이는 네트 성공 못 합니다. 아직도 이에서 뱅글뱅글 도는 것이 네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자기 발전은 꿈 안 꾸고 항상 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하는 인간들 죽을 때까지 미래 없습니다. 성공도 내 것이고 실패도 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20년간 최진석 교수하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카지노하고 선물은 공통점이 게임이다. 게임입니다. 도박이라고 표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카지노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선물은 금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대한 장점이 있습니다. 영업을 할 때. 다른 점은 단절되어 있냐, 연속되어 있냐입니다. 카지노는 이렇게 슛이 한 게임 끝나면 끝나버린 겁니다. 선물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샀을 때 0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것입니다. 마이너스가 난 겁니다. 그래서 마틴이라는 제도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카지노의 마틴과 이 마틴은 달라요. 만 원 갔을 때 만 원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마틴의 항상 문제가 마지막에 총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번 봤을 때 10번째 마틴을 칠 때는 만 원을 따기 위해서 천공 24만 원을 베팅해야 돼요. 만 원을 따기 위해서. 그때 오줌 제립니다. 그리고 아웃되면 2천만 원 아웃되면 하늘이 노랗습니다. 2천만 원 벌어도 신차를 파네. 여기에서 마틴이 들어간다고 여기 지금 꼭대기에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예를 들자면 이것을 내를 잘라서 이것을 더 보기 좋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거래? 여기에서 거래하겠어요. 어? 그러니까 여기 1번이 저희가 말하는 신바타 구간입니다. 1번만이 신바타 구간이 두 번 있었죠. 쭉 올라왔을 때. 쭉 올라왔을 때. 상승 구간에 조정했을 때 신바타 구간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러면 2번 구간은 신바타 구간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급등하고 차트 하나가 내려올 때가 그리고 게임을 하려면 10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는 반대예요. 지금은 제가 단어가 정리해야 되고 있는 거예요. 곱하기 50에서 100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면 지쳐서 죽어요. 지칠 때 풀베팅 합니다. 게임은 짧아야 됩니다. 프로야구도 딱 9회까지 딱 만들어 놨잖아요. 9회까지. 여러분도 1시간 딱 이렇게 정해놔야 돼요. 그리고 카톡에 주시하고 아홉 번만 5분만 투자하면 돼요. 신받다 나오면 보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건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스윙, 스캘핑, 초스캘핑. 우리는 초스캘핑입니다. 그리고 상승 장악 캔들 이것을 메인으로 가져가고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은 캔들 이 봉 하나만 알면 됩니다. 봉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주식과 결혼하지 마라. 선물과 잠자지 마라.
근데 제 친구 우리 윤정양은 그 잠자는 것을 너무도 좋아해가지고 선물을 사놓고 막 3박 4일 자고 잠자는 숙박 비용까지 내가면서 따지도 못하면서 이런 경우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런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은 초단타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초단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망합니다. 선물은 주식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트코인 선물은 비트코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 제일 중요합니다. 잠은 미녀하고 자야지. 멋진 놈하고 자야지. 왜 선물하고 돈 퍼가면서 스트레스 받, 제비도 아니고 선물이 제비입니까? 선물하고 자게. 제발 정신 차리시고 첫 스캘핑입니다.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위험은 위험은 너무도 빠르다는 거예요. 빠르기 때문에 초단타로 나와야지 사놓고 기도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선물의 목적은 해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개량화, 게임화가 돼서 이걸 산업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옛날에는 그 세탁소 이런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지금 옛날에 없었던 것들이 너무도 대리운전 이런 것들이 언제 있었습니까? 대리운전이 강주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시작했습니다. 포유라는 대리운전이.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포유 전화번호를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444에 4444. 술 쳐 드시고 운전하면 뒤져. 딱 이렇게 전화번호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석권했어요. 그리고 어플화 되면서 그 회사도 어플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어가 은혜가 와야 되고 이 선물은 위험하다. 현물은 파생 상품이니까 현물보다 위험하다. 레버리지 1에서 150배 정도 위험하다. 수수료 사업이라 일반적으로 0.06인데 0.049 우리는 레퍼럴 제도가 있다. 선수 2명을 스카우트하면 그 0.50%에서 50%에서 그 55%로 6명을 하면 6명을 하면 60%로 그리고 그런 사람 2명을 만들면 셀퍼를 70%를 주고 70%한 사람 했을 경우에 회사에서 회사 전체 수수료를 공유하는 주주 겸 임원으로 발탁을 하겠다. 이것을 명절 끝나고 명절까지 10일간 그 사무실에서는 그 올라이트 10을 그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 적용표를 보면 곱하기 50일 때 4%입니다. 다른 구간이. 4% 이상이어야 됩니다. 셀퍼를 50% 받았을 때는 50% 받았을 때는 2%입니다. 셀퍼를 60% 받는 사람은 1.6%가 다른 구간입니다. 이 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이 표를 애워놓고 그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야구, 탁구, 농구에서 몇 점 이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겼냐 졌냐만 따집니다. 여러분들은 프로 선수여야 됩니다. 이 선물에 선수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묘한이처럼. 이묘한이 막 그 연봉이 12억 이렇게 되어보잖아요. 우승하면 또 5억 이렇게 받아버리잖아요. 1년에 두 번만 우승하면 10억에 35억 이렇게 받잖아요. 그런 사람이 부자죠. 선물의 선수는 그보다 더 셉니다. 여러분들이 이겨야 됩니다. 워런 버핏의 이야기처럼 손실을 보지 마라. 두 번째, 그걸 잃지 마라. 다시 말해서 이겨라. 그리고 또 이겨라. 그걸 잊지 마라. 선물에 나는 프로 선수가 될 사람들만 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물어봅니다. 피지 세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왜?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저는
선물이 지금처럼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광고 제목이 왕 대표도 하는데, 예? 왕 대표도 하는데, 오늘 이 말을 듣고 또 왕 대표님 저 오늘 퇴사하신다고 또 이야기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물은 위험하다.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위험하다.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 갓난이가 칼을 갖고 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선물은 공부 하지 않고 다가서면 큰일 난다. 더 큰일은 뭐냐? 선물을 가르친다는 사람이 선물로 따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니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왜 이번에 10일간을 하려고 하냐?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절대 선물로 재벌된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그리고 훔쳐보기, 카피 트레이딩, 그리고 비중과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비중과 타이밍이 어제 제가 설명하면서 알았어요. 더 세게. 비중과 타이밍. 그 장기성 천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몇 일 전에. 그러면 1로 진입 안 하고 10으로 진입해도 됩니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1초 뒤를 아무도 여기 변동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공짜로 확장하고 고급을 찾아내라. 이것이 프리미엄입니다. 저희 대리점 프로젝트에서 내가 대리점이 되고 대리점 6명만 만들면 세상이 바뀐다는 나를 믿어야 됩니다. 내가 대리점이 되고 6명을 대리점화 시키면 42명이 되고 그 대리점한테 너도 대리점 만들어 새끼야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완성이 되면 250명입니다. 호일러 법칙에 의해서 250명이 노래 부르고 있으면 모든 일은 100일 만에 끝납니다. 그 세상이 오기를 기원하는 아름다운 주말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